안녕하세요.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문화예술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태준입니다. 문화예술분과는 예술과 문화의 산적한 문제들,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생활문화의 활성화,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실질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관해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중요할까요? 몇 가지 장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1월에서 4월 중 취소 연기된 문화행사는 총 1,614건이고 예술인 중 88.7%가 수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청년들을 긴급 지원하는 신속청년수당의 대상자 중 약 20%가 문화예술 공연계 종사자였습니다. 도서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에서부터 취미를 공유하는 지역 주민들이 네트워크를 결성하는 일까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화적 욕구를 달성하는 것에서부터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까지 재난으로 인해 중지되었습니다. 이 세 장면 속에 위험에 처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과 제한되는 시민의 문화권은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만든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흔히 갑작스레 도래한 재난이 보여주는 것은 재난 이전의 일상 속에서 불안정성에 처해 있던 사람들의 자리라고 합니다. 문화예술계인의 삶의 불안정성에 관한 이야기들, 이들의 삶을 지탱해줄 사회적 안전망에 관한 이야기가 수년째 반복되었음을 고려하면 말입니다. 실상 예술인들은 언제나 재난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시민의 문화권 역시도 새로운 방식으로 상상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길게 돌아왔는데요. 문화예술분과에서는 예술과 문화의 산적한 문제들,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생활문화의 활성화,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실질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관해 고민합니다. 분과를 소개하는 해시태그들 중에서 며칠 뽑아 문화예술분과에서 다뤄온 그리고 다룰 수 있는 질문들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는 예술인 지원입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문화분과는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인의 삶의 안정성을 위한 정책을 고민합니다. 청년 예술인들 혹은 신진 작가들이 겪고 있는 창작활동과 삶의 조건들 속에서 불안정성은 무엇일까요? 창작 지원 사업이 문화예술계 내에서 작가로서 상징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대회로서 경쟁 중심적이고 성과주의적으로 시행된 측면은 없을까요?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증빙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은가요? 고용, 문화, 복지 등의 다양한 부처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갈무리 되지 않아왔던 예술인들의 시민권, 복지, 보험 체계는 어떻게 재편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해시태그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삶의 안정성과 관련해 문화분과에서 다뤄봄직한 문제들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문화예술 향유입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문화예술분과는 넓은 의미로서의 시민 생활문화의 전반을 고민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기관들, 도서관, 박물관 등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별, 장애, 인종 등의 정체성, 그리고 취업, 결혼, 학업, 육아 등의 상태적 조건에 의해 문화예술 향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있나요? 있다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나요? 지역의 생활문화 정책에서 청년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적 취향의 문제가 사회적 격차를 더욱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이 위계화되는 취향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해시태그는 문화예술분과가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을 다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 해시태그는 문화예술 거버넌스입니다.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문화예술분과는 문화예술 매개로 시민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 협치의 조건들을 위한 방안을 고민합니다.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들, 자전거 동아리, 독서 동아리 등이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행정에 개입할 권한이 주어졌을 때 획득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예술인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행정과 협력할 때 이것이 민주적 외양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방식으로 가능하려면 예술인에게 주어져야 할 자원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계 내에서 거버넌스 또는 민관협력의 절차가 일종의 필요 조건으로 자리 잡았고 광역문화재단인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해 각급 자치구들 속에서도
나름의 문화예술 거버넌스 프로그램들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중앙, 광역, 자치구 등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이 거버넌스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마지막 해시태그는 문화예술계 내에서 거버넌스라는 행정적 전환이 보다 민주적이며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관해 고민합니다. 문화예술 분과가 이 같은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한 해의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점의 공유와 수기의 과정입니다. 문화예술 분과에서는 먼저 예술인 시민위원과 그렇지 않은 시민위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서로가 지녀왔던 문화예술과 관련한 갈증들, 서울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관점들을 나눕니다. 서울시 예술인 지원 체계, 생활문화 정책, 지역문화 정책에서 각각이 느껴온 갈급함을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그리고 함께 논의함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설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서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답답했던 점들을 공유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사회적 인식과 합의의 문제가 더욱 필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공론장이나 캠페인을 통해 문화예술 분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하고, 정책적인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정책 제안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관한 정책과 근거 조례 등을 함께 공부하고 기존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거나 시행기관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먼저 공론장과 관련한 활동들입니다. 공론장 및 캠페인은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문화분과가 고민해온 내용들을 알리는 과정입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바로 해결이 어렵거나 사회적 인식에 개입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사안의 경우 캠페인을 개최하게 됩니다. 2017년 청년주간에는 내가 생각하는 문화티켓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청년주간의 일환으로 문화토크 버스킹, 청년예술가로 살아남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술가 집단 내부에서 경력과 연령에 따른 상이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당사자를 통해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은 동시에 예술가 집단 중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다양한 많은 청년들과 공유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청년예술단 사업의 예산 규모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예술가들이 겪고 있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당해의 전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었는데요. 2018년도에 들어오면서 예산이 삭감되게 됩니다. 사업에 대한 수요도 많았고, 또한 예술가들 중 신진작가군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불안정성을 청년예술가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게 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기에 당해년도의 문화분과 사람들은 의아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진예술가에서 중견예술가로 성장하는 과정은 5에서 10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때 상당한 예술가들이 경로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7년부터 시행된 청년예술단 사업은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이 감소했다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예산 확대를 제안했던 것이죠. 2019년도에는 문화예술 중간지대 활동가 양성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당해에는 어느 때보다도 문화예술 분과의 구성원들이 다양하기도 했습니다. 문화기획자, 예술인, 예술대학생 등 문화예술 분과 구성원들은 서로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관점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자, 수용자라는, 즉 전문 예술인과 향유자라는 도식으로 문화예술계 행위자들을 정리하는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즉 생산과 소비라는 프레임 너머로 문화예술이 사유될 수 없을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 사이를 매개하는 활동가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화예술 엘리트와 문화향유의 대상으로서의 시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행정과 협상을 통해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 더불어 지역 내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일종의 퍼실리테이터로서 중간지대 활동가로 문화예술 촉매자를 정의했습니다. 이 촉매자라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는 활동가들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활동을 위한 안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펠로우십, 즉 활동가 양성 사업을 고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청년정책 네트워크 문화예술분과는 예술인, 생활문화, 거버넌스 등 서울시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영역 내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공동의 것으로 재조직해서 담론적이고 정책적인 활동을 직접 서울시의 여론 형성과 정책 제안에 참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분과의 의제와 관련한 서울시의 정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문화분과의 활동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공간지원 사업, 예술인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원,
생활문화정책, 서점을 비롯한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올해 들어 연령 지원에서 경력 지원으로 재편된 창작 지원 사업, 자치구 문화재단 시대에 더욱 중점적으로 시행될 지역 생활문화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사업들, 그리고 지역 서점과 관련한 사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분과의 정책 제안 활동 중에는 먼저 서울시에 유관한 정책이 있는지, 이 정책의 대상자는 누구이고 목적은 무엇인지, 이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하게 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문화분과 심화의제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